소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강원 의회 사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과장 강강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그리고 바른의정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의회 이미지 제고 및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정활동 홍보 분야 중 의정예고비 기정예산 2억 원을 3억 5천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강원 의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동훈 의원님. 네, 정동훈 의원입니다. 홍보 및 기록물 관리 대해서 1억 5천 증액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쫙 보니까 지금 현재 그 경비가 증액된 부분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탁 사업비로 1억 5천 증액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앞에 집행부에다가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홍보에 대한 비용들이 지금 좀 보면은 너무 많이 막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게 혹시 뭐가 있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존에도 뭐 2억 원 정도 편성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홍보 활동이 좀 언론기관이나 뭐 미디어 분야가 많기 때문에 육성으로 뭐 바이블 뭐 홍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중매체나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의정 활동을 전개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뭐 증액을 했고요. 대부분 뭐 한 번 줄 때 1억 원 주면 1년에 뭐 3번 정도만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실적으로는. 그래서 그 점을 착안해서 좀 홍보 활동을 좀 늘렸습니다. 여러 언론사 나눠주려고 올리신 거 아니죠? 우리 의회도 홍보를 많이 해주는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홍보 활동을 평가하시고 진행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공헌도 네, 특히나 이게 노출되는 그런 부분들. 그렇죠. 안 맞게도 뭐 그렇게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광원 의회 사무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공동위원회 업무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능하여 도시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 해당 과 과장님들이 제안 설명하게 된 점을 알려드리며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408억 3,490만 4천 원보다 3억 원 증액된 411억 3,4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수도권으로의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따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의 안성 도입을 위해 타당성이 확보된 최적 노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4 제1회 추경행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섭 위원님. 예, 최우섭 위원입니다. 그 GTX 건 관련돼서 경과는 다 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 안성으로 들어오는 연장안에 대한 것들을 좀 빨리 타당성 조사를 좀 진행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토대로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토부에 이 건의할 수 있을 정도로 용역이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GTX 건 관련돼서는 GTX A, GTX C 노선 그리고 경강선 연장선까지를 포함해서 좀 경강선 같은 경우도 지금 남사로 이렇게 지금 가는 방향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는데 전 다양한 의견도 좀 필요하다 봅니다. 뭐냐면 그게 그 남사로 그 연장된다고 하면 남사에서 안성으로 오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버랜드에서 직접 안성으로 오는 노선까지도 좀 타당성 용역을 좀 시급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책정이 됐으니까 좀 긴밀하게 좀 또 의회하고도 좀 소통을 하셔서 용역을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최승현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GTX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우리 안성이 아닌 평택으로 발표되면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안성시에 철도가 들어오는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셔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지난 21년도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 부발선이 저희가 반영이 됐고 현재 수도권 내륙선은 국토부, 평택 부발선은 기재부 예타 조사 중으로 지금 현재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저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GTX 연장 및 신설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저희 안타깝게도 지난 25일 정부는 GTX A 노선을 안성이 아닌 평택으로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이번 GTX 노선 발표가 법정 계획이 수립된 게 아니고 총선용이다. 근데 우리 안성시와 시민들은 총선용 발표라는 얘기가 이 희망회로처럼 들려요. 이게 총선용 발표이길 바라는 측면이 지금 많거든요. 저희 안성은 경기도 내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저희 안성은 수도권 내륙선, 평택부발선, GTX, 경강선까지 어느 하나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GTX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했는데 앞서 우리 최우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이번 경강선 또한 검토 용역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추경에 3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GTX와 경강선을 같이 용역을 하는 방향을 조금 진행함이 어떨까 하고요. 어렵다면은 최대한 빨리 4월 추경에 경강선 용역비 예산을 좀 세워서 집행부와 의회가 좀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지만 곧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든 후보님들과 지역 정치권에서 철도만큼은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누구 하나 책임을 떠맡기지 않고 같이 한뜻으로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제가 제안 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GTX 노선에 대해서 그 용역이기 때문에 일단 용역사를 선정을 해 보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광역철도망하고 또 그 경강선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경광선 같은 경우는 지금 남사까지 오는 거로 돼 있는데 그 전에 이제 3개 시군이 이제 한번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안성 부분은 지금 수도권 내륙선하고 지금 겹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저기 다음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철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모든 힘을 다 총 동원을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이 집행부에서도 의회랑 좀 긴밀하게 좀 소통을 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윤 의원님. 그 지금 GTX 타당성 검토 용역이 이게 노선이 수도권 내륙선하고 겹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네네. 경강선이 수도권 내륙선하고 안성 부분은 지금 겹쳐지는 부분이 안성 있습니다. 북부는 수도권 내륙선하고 경강선이 겹쳐지는 부분이 예,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GTX 동탄에서 안성으로 이렇게 분기하는 노선을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저기 용역을 발주하고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수도권 내륙선에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올 6월 말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타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 부발선 같은 경우 지금 예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쪽을 다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어렵다고 하면 신규 노선까지도 대안을 좀 찾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동탄에서 안성이라는 GTX 노선이 만약에 검토되면 그 부분은 수도권 내륙선하고 겹치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GTX가 이게 기존에 철도가 생기고 그 밑으로 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지금 이제 예전 그 경부선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SRT나 그런 그 고속화 철도가 못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노선을 지하화 시키고 있고 근데 지금 평택 부발선이나 수도권 내륙선 같은 경우는 지금 고속 철도가 지금 다닐 수 있게끔 지금 그 최고 속도가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도 같이 이제 저 검토가 돼야 될 사안 같습니다. 뭐 기존 같은 경우에는 지하를 뚫어야 되지만 지금 수도권 내륙선 같은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지상으로도 GTX 같은 것도 다닐 수 있다. 속도면으로는 그거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GTX 용역을 하면 기존 우리가 이런 배경을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수도권 내륙선 도입에도 뭐 긍정적인 영향 같은 것도 줄 수가 있는 건가요? 그 경제성이나 이런 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뭐 아예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요. 하여튼 우리 자체적으로 철도 타당성 용역을 해보는 건 지금 거의 처음인가요? 기존에 이제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2016년도인가 그때 한번 네네.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 지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용역이 실질적인 그 좋은 결론과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좀 다방면으로 열어놓고 검토를 좀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GTX를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연장 노선이 동탄에서 평택시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만약에 GTX A를 용역을 돌린다면 어디에서 안성을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그거는 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라고 지금 책정이 된 건 없고요. 그 동탄에서 수도권 내륙선하고의 그 연관 관계나 그다음에 이제 평택 부발선 그다음 그것도 아니라면 별도의 노선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계획선 안에 들어와 있는 거가 사실은 부발로 가는 그 평택에서 부발 가는 게 가장 빠를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게 이제 수도권 내륙선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예타 단계에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GTX는 아예 계획상에는 없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렇습니다. 계획을 이제 담기 위해서 이제 저희도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변수가 이제 경강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김보라 시장님이 처음에 공약을 하셨을 때 나왔었던 안이 사실은 경강선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경강선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GTX A에 있는 용역과 이 경강선과 같이 용역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강선하고 그 광역철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용역 진행하면서 그거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해야 될 사항 같으면은 다음 추경에라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최승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노선들 자체가 다 각각이 다른 특성을 가졌고 철로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재반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발표를 한 데에서 보면은 선으로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이고 GTX 노선이요. 선으로는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으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후에 예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자체 비용 부담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건설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영비까지를 얘기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가철도망이나 광역철도망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GTX를 도입을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이제 수도권 내륙선도 이제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GTX가 들어온다면 과연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그거를 다 소화해낼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좀 되기는 합니다. 일단은 용역을 꼼꼼하게 좀 봐주시고요. 의원님들이 지금 다 얘기하시는 부분 잘 숙지하셨다가 별도 사항이 있으시면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찬종 건설관리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찬중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액은 239억 1,560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7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83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소하천 홍수량 예측 정확성 제고를 위한 소하천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및 시비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5쪽 국가하천 유지 보수입니다. 국가하천 사전 재예방 및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한 2024년 국가하천 유지 보수 대상 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87쪽 지방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우기철 재난 대비를 위한 2024년 지방하천 유지 관리 대상 사업이 확정되어 도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89쪽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사업입니다. 하천 통수 단면 확보 및
사전재해 예방을 위한 2024년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사업이 확정되어 도비 1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경정 살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찬종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통 의원님. 네, 정특원 의원입니다. 페이지 38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보니까는 지금 신규로 기존에 있던 사업비 말고 2억 8천이 스마트 캐츠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칠곡천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칠곡천에서 이제 우리 칠곡 호수까지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칠곡 호수가 지금 호수 개발될 계획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저희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칠곡 네. 소하천에 설치되는 거고요. 네. 칠곡 저수지 상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쭙는 건데요. 지금 현재 아래 환경이 그러니까 호수 환경이 바뀌어도 지금 그 개츠 관리 시스템을 설치해 놨을 때 아무 영향이 혹시 없습니까? 네, 저희가 계측하는 이유는 계측기를 설치해서 유량 체크해 가지고 그 유량에 따른 것이 다른 하천과 지방 하천에 연결될 때 변화량을 계측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은 없는데요. 여기 보신 이게 사업비를 총 이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제초작업 및 쓰레기 수거 인건비가 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우리 소하천이 제초작업 하시고 쓰레기 이렇게 수거해 주시는 인부가 우리 여기 사업비에 지금 2억 9천 정도 돼 있는데 한 몇 분 정도 확보하고 계신 겁니까? 기간제 말씀하시는 기간제로 돼 건가요? 있어서 몇 분 정도? 저희가 안성천에 6분하고 그다음에 일중면 예. 2명, 그다음에 공도 2명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안성천에 6분 계시는 분이 안성 1, 2, 3동을 다 이렇게 그쪽에 있는 하천 쪽을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안성천 있는 쪽이 환경단체 있는 언전별이에 또 이렇게 하천으로 이어져 있는데 거기도 해당 구역입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하천에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좀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으면 그럼 과장님한테 연락을 드리면은 거기 관리 좀 보완해 주실 수 있겠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찬종 건설관리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산림농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김부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3억
5,948만 4천 원에서 362만 원을 증액한 173억 6,310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95쪽 도시숲 도시공원 리모델링 전환 사업입니다. 중리동 안성체육공원 및 서운면 신능공원 내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본 예산에 편성하였던 시설비 4억 2,500만 원의 도비 시비 비율이 정정되어 기존 도비는 18%에서 30%로 증액하였고 시비는 82%에서 70%로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0쪽 돌발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도비가 내시되어 금번 1회 추경에 개상하게 되었으며 관내 산림내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시설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2쪽 목재 제품 품질 단속입니다. 본 예산 편성 후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국비 1만 원과 시비 1만 원 등 총 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청의원님. 네, 정특훈 의원입니다. 페이지 95쪽 도시숲 그 리모델링 전환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비가 조금 더 늘고 우리 시비가 절감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보니까 서면 동아 아파트 그 옆 부분에 여기 지금 이제 진행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체육공원 그 안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초하루 식재하는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단연생으로 해서 일회성이 아닌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많이 좀 자리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일부 보면 단연생으로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존에 그 단연생이 좀 가격대가 좀 높지 않습니까? 좀 높은데 이게 단연생이면 다음에도 또 봐야 되는데 그걸 캐버리고 다른 걸 또 식재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좀 우리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 아끼는 부분에서 좀 맞지 않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가 잠깐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곳들은 일반 식물로 좀 갖춰지고 그렇지 않고 기존적으로 이 틀 잡아주는 곳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 포인트들을 잡는 부분들만 좀 이렇게 단연생으로 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항상 좀 유지관리 보수비를 꼭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 유지관리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들 때는 좋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 지나고 나면은 그곳이 체육공원이 대부분 가서 보면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저기 운동기구도 낙후되어 막 녹슬고 그렇게 되고 그 주변을 좀 관리해 주는 부분들이 유지관리비 비용들이 좀 적게 잡혀 있거나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좀 안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나 체육공원 내에 있는 이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도 몇 개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워낙에 이렇게 산책로 부근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정말 관리가 청결치 못하게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인근 주민분들 가장 가까운 있는 분들로 해서 좀 잘 관리할 수 있으신 분들로 그 일을 좀 맡겨주시고 좀 유지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담당자를 좀 바꾼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힐링하러 왔다가 인상 쓰고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농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상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출 예산을 예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5,758만 2천 원이 증액된 556억 1,7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09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본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되어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비 1,000만 원,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 사업비 3,500만 원 등 기정 예산액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11쪽입니다. 경기 및 생산 적합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고품질 경기 및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및 출하, 소득 보장을 위한 계약 재배를 증대하여 이를 통해 벼 매입과 산지 쌀값 안정화를 도모하는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보다 9,587만 원이 감액된 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쪽입니다. 시설원의 품질 개선 사업입니다. 자금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잦은 기상 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 기반 확충을 도모하는 국비 사업으로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865만 원이 감액된 1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15쪽입니다.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 토양에 토양 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존하여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국비 사업으로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4,574만 2천 원이 증액된 18억 6,38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7쪽입니다.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입니다. 미래 세대 및 임산부의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억 1,136만 원이 증액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통훈 의원님. 네, 정통훈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이상인 기술센터 우리 소장님 네 발령 받으셔갖고 네 오신 거를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할 일이 역할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지금 보니까 보편적으로
그 나오신 게 우리 경기미 적합 체계 구축 사업이라든지 시설원의 품질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예산이 좀 감해졌습니다. 네네. 네, 감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그 혜택 받으시는 농가들한테 좀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괜찮으실 것 지금 같습니까? 현재 당초 계획대로 운영이 네. 가능한 범위 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중에 115조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제 다른 예산들은 좀 다 긴축했는데 이 토양에 대해서는 많이 국가에서도 지금 많이 인상 비율을 많이 좀 높인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금 토양을 개량하게 되면은 우리 지금 뭐 화상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병 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개선되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토양 개량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년 1기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토양의 물리성 개선을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물 생육에 좋게 하도록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 이번에 그 주 공급 지역이 금강면, 서운면, 미양면, 공도, 읍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하고 나면은 다음 연도라든지 그러니까 또 다른 데가 또 되는 겁니까? 안성을 3등분해서요. 네.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돌아가는 과거에는 5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 이 횟수를 좀 단축시키는 게 토양에 좀 효과적이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단축을 시킨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농가의 그 병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좀 이렇게 개량하고 나면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건강한 생육을 기대할 수 있죠. 네, 저도 우리 이상인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건강하게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박학다식하시다고 주변에서 아닙니다. 좀 많이 칭송이 좀 자자하십니다.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예, 주승혁 의원입니다. 수장님, 우리 원곡 면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저 이거 내용은 아닌데 우리 수장님 바뀌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 농업인 중에 대부분이 쌀이잖아요, 저희는.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다양성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저희가 뭐 용인이든 어디든 납품을 하게 되면은 이 수량이 다양을 해야 되는데 이 다양하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다양성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더욱더 좀 새롭게 오셨으니까 다양하게 좀 구상도 좀 해주시고 의회랑 소통하면서 조금 이렇게 조금 발전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십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속해서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6억 8천만 원이 증액된 68억 36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설명서를 기준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쪽입니다. 품목 농업인 연구의 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의 현장 견학 및 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및 시비 재원 비율 변경으로 인해 기정 예산보다 도비는 40만 원이 감액된 60만 원, 시비는 40만 원이 증액된 14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품목 농업인 연구에는 20개 단체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귀농인 전용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귀촌인의 증가에 따라 귀농인에게 우선 농기계 임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부 보관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200만 원, 귀농인 전용 임대 농기계 및 부속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억 8,800만 원 등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5쪽입니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추 농작업 안전관리 개선 시범 사업에 민간 경상사업 보조 1,500만 원을 통계목을 변경하여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하였고, 농업인 근골격계 예방 지원 사업의 재원 비율 정정으로 기정 예산보다 도비는 45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 시비는 45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7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제품 생산 및 상품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도비 추가 내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9쪽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사업입니다. 고령 농업인과 농촌 어르신에게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도비 추가 내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1쪽입니다.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육정 사업입니다.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통해 1인 방송 판매자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의원님. 네, 정태훈 의원입니다. 페이지 131조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육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이 잘 이렇게 교육이 돼서 활성화된다면 우리 농산물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혹시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좀 질문토록 하려고 합니다. 네. 저 전라도 쪽에서 양계업을 하는 농장이 있다라고 하는데 휴게소에서 그 반수 계란을 이렇게 시식을 시키면서 판매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나 보니까는 이렇게 반숙 계란 시식도 해보고 그럼 그냥 지나가기가 나쁘니까 보편적으로는 시식하면은 좀 구입을 네네.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내가 한 달 먹겠다라고 이렇게 쓰는 약정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서에다 이제 그걸 쓰는데 거기에 보니까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최초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걸 한번 신청하면은 12달, 1년 동안 계속 오는 겁니다.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 이제 여기 물론 약간 다른 네네. 거이기는 하지만 혹여라도 우리 이제 소비자가 그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같은 휴게소에서 반대쪽으로는 그 우리 지금 현재 한참 나고 있는 그 방울토마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토마토를 씹으면 씹을수록 사과 맛이 납니다. 뒤끝에서. 그런데 그거는
그 농가에서 직접 판매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 판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구입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진짜로 사과 맛이 정말 나나 해서 그 방울토마토를 먹어봤더니 진짜 끝맛이 처음에는 토마토인데 끝맛은 식감이 사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농산물이 있다면 이렇게 개발되고 한다면 아마 판매 전략 그분은 판매 전략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 먹어보고 잘 팔리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기술 개발 좀 하셔가지고 보급해 주신다면 잘 농가의 소득에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상술로 우리 소비자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교육할 때 저희들이 기본적 리콜 사항 교육은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토마토 농가는 저한테 소개시켜주면 제가 한번 다녀오고 싶네요. 아, 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속해서 기술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호과 2024년도 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8,400만 원이 증액된 62억 1,49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35쪽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감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책 사업으로 사업 추진 대상은 환경국립대학교입니다. 본 예산 수립 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천만 원 증액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가루쌀 교육 컨설팅 사업입니다. 가루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가루쌀을 생산 공급하고 쌀 적정 생산량과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9쪽입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이상 기후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를 사전 대응으로 가축의 축산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도비 사업입니다. 본 예산 수립 후 추가 내시된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천만 원 증액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훈 의원님. 네, 정태훈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이번 정부에서 지금 모든 긴축 하는데 우리 농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긴축보다는 약간 이렇게 전보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새롭게 신기술로 좀 더 소득을 높이는데 좀 중점을 더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137조 전략 작물 산업화 가루쌀 교육 컨설팅 이 보니까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5대5 매칭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사업을 신규로
따신 건지 아니면 내려온 걸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무튼 저기 우리 서동란 과장님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렇게 국장님 오시자마자 이렇게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담기는 걸 보니까 우리 좀 복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보면 교육, 견화 이건 다 보면 그냥 12로만 이렇게 가려고 하는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이제 국도비 확보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참 감사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국도비 확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개수조정을 통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및 개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